2주 만에 올리기는 하는데 영상 찍는 거는 좀 빨리 찍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아침이에요. 아침 10시 반 좀 안 됐는데, 오늘 이제 신랑이 아침에 일어나서 애기 데리고 수영장을 갔어요. 그래서 오전에 밝으니까 이때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상 이야기까지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수다가 점점 길어져가지고 일상 이야기까지는 지금 다 못해도 지금 일단 밝으니까 뜨개질 진행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화면으로 봐도 밝은 빛이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보는데도 뭔가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요. 밝아서. 영상 보시는 분들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바캉스 끝나면 9월에는 이제 학기 시작이 돼서 아이가 학교를 가면 그때는 이제 밝을 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뜨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일주일 더 된 것 같은데 2주일 좀 안 됐나? 바캉스다 보니까 이제 다 쉬는 날이잖아요? 날짜랑 요일 개념이 없어졌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이거 진짜 한숨부터 나오는데 아이보리 티인지 아이보리 셔츠인지 지금 이거 뜨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뜬 거는 이만큼 떴거든요. 길이만 달라지고 달라진 게 없죠. 이제 밑에서 30cm 뜨고 이제 무늬를 들어가는 거예요. 도안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영문 도안을 뿌띠니트 작가님 도안만 떠봤거든요. 근데 그거 뜰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처음으로 다른 작가님의 도안을 이제 뜨고 있는데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이 무늬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 부분인가? 무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게 뜬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도 많이 없어요. 뿌띠니트 작가님은 그 동영상도 있잖아요. 이거는 동영상도 없고 그냥 도안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인 제가 뜨기에는 이해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옷 중간에 가운데 무늬가 있거든요. 이 무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 따라가다 보면 이 어깨선에 여기도 무늬가 있거든요. 이 바느비우기 똑같은 이 무늬가 있는데 도안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시작하는 파트가 이제 몇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도안에. 근데 그게 정리가 한 번에 딱 안 돼 있고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뜨는 게 아니고 도안을 전체를 다 보고 그거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떠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단수나 코수나 시작하는 부분에서 뭐 몇 단까지 떴고 몇 코가 나오고 이런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저 무늬까지 들어가서 지금 멈췄거든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어떤 블로거가 쓴 글을 찾았어요. 이 블로거가 이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해놨어요. 단수도 정리를 하고 코수까지는 아니다. 단수. 어디서부터 새로운 무늬가 시작하는 그 단수를 좀 정리를 해서 4개 파트인가? 뭐 그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 블로거가. 제가 이제 그것도 보긴 봤는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안이랑 지금 뜨고 있는 이 편물이랑 블로거가 정리해 놓은 글이랑 맞추면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해도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도안을 많이 본 게 아니라 그런지 이게 좀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 보류. 얘는 지금 보류이고 이걸 뜨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이걸 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완성을 할 수 있을지. 뜻은 있으면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막 공부하면서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혼자 막상 이렇게 하려니까 좀 힘들기는 하네요. 제가 아침이라 그런지 비염이 지금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원래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아니거든요. 아침에 찍으면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고
밤에 찍으면 피곤해가지고 목소리 또 잠기고 막 어렵네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넣어놓고 근데 이게 실도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뜨고 싶긴 하니까 마스크 2개씩 하고 막 그렇게 떴거든요. 아 근데도 모르겠어요. 지금 날씨 때문인지 실 때문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손이 잘 안 가요 어제.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뜨고 있어요. 짠, 이거는 이거 뿌띠니트 작가님 거 샴페인 가디건을 뜨는 중입니다. 어제 밤에 캐스트온 했어요. 이렇게 문어발이 늘어나네요. 지금 애기 거 그 연습용으로 뜨는 그거는 저쪽 어디에 이제 넣어두고 이제 다시 요거를 어제 캐스트온에서 뜨고 있는데 사용하는 이 실은 얘도 원작실 산네스간 더블 선데이 3.5mm, 4mm 바늘로 뜨는 두꺼운 선데이 실이에요. 이거랑 얘는 띠지가 어디 갔지? 이건 그 틴실크 모헤어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이렇게 2개 섞어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얘는 게이지를 냈을 때 한 코가 적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스와치를 만들 때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너무 빡빡하게 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되게 헐렁하게 떴나 봐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뜨는 거는 제 손땀이 아닌 거죠. 제가 일부러 신경 써서 막 그렇게 한 거니까 뜨고 싶은 사이즈로 뜨면 되겠다 해서 M 사이즈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이 좀 품이 있는 옷인가 봐요. 제일 작은 사이즈도 110 몇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가슴둘레가. 그걸로 뜰까 하다가 그냥 얘는 좀 넉넉하게 입는 거니까 한번 그냥 M 사이즈로 그렇게 한번 떠보려고 해요. 뜨면서 또 변경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뜨면서 품이라던가 레글런 길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늘려서 떠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탁하고 이제 옷을 입을 때 옷도 처음 입을 때 말고 여러 번 입었을 때 좀 이게 좀 예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얘는 도안대로 한번 떠볼까. 노비스 가디건 그거를 제가 레글런을 되게 늘렸거든요. 레글런 부분이 너무 안 예뻐요. 그래서 걔는 그리고 실 자체도 좀 이렇게 늘어지고 막 이래서 이렇게 가디건을 이제 단추를 풀고 이렇게 살짝 걸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으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이 레글런도 너무 길고 이러니까. 그래서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아예 단추를 완전히 다 잠그고 입으면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요즘 옷 입기 아무튼 애매해요. 날씨가. 날씨도 애매한데 그 옷도 애매하고 근데 얘는 예쁘게 잘 맞게 떠서 잘 입고 다니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제 뜬 옷들을 보면 뭐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옷을 잘 떴다 싶으면 세탁에서 망하고 실이랑 패턴이랑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 두블 선데이 이거 뜨다 보면 실들이 이런 실들이 나와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이런 실이 온 건지 초반에도 이렇게 보면 이때는 그냥 떴어요. 근데 이게 실이 여기가 이렇게 잘 안 감겨 있다 그래야 되나? 이게 실이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좀 아무튼 좀 실이 이러네요. 얘가 뒤로 넘겨봤더니 좀 괜찮긴 하죠. 숨었어요. 뒤로 뒤로 이렇게 뒤로 이런 실들이 중간중간 나오네요. 썬데이 얇은 실은 이런 건 없었는데 두꺼운 거는 꼬임이 좀 안 예쁘네요. 얘는 조금 풀고 여러분들 이렇게 실 연결하는 부분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묶거든요. 처음에는 실을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한 실로 이렇게 떴었는데 예전에 김뜨개님 거 보니까 뭐 연결을 안 하고 이렇게 몇 단을 떠서 코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묶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그때부터는 그냥
그냥 끊고 묶어요. 근데 더 편한 방법이 있을까? 아이보리 셔츠 저거 실을 잡다가 그 이사거의 스피니 실이거든요. 그 실을 잡다가 이 썬데이 실을 잡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저 아이보리 셔츠 도안이 절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이 뿌띠니트 도안을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고 막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냥 모든 게 다 힐링이 되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도안 보고 뿌띠니트 도안 보니까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돼 있고, 비록 그 지난번에 했던 것 프라이데이 티에서 도안 오류가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샴페인 가디건 뜨면서는 무난히 잘 뜨고 있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해요. 제가 최근에 떠본 실 중에서 제일 두껍거든요. 재밌네요. 되게 굵은 실과 바늘로 이렇게 뜨니까 진짜 뜨개질하는 느낌. 벽난로 앞에서 뜨개질을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떠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옷 뜨기 시작하면서 뜨고 싶다라고 했던 게 있는데, 정말 굵은 실로 조끼를 뜨고 싶거든요. 겨울 조끼? 그냥 집에서 입는 거. 저는 겨울에 조끼 잘 입거든요. 두꺼운 거. 털 막 이렇게 뭉실뭉실하게 있는 그런 조끼, 그런 거 겨울에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굵은 실로 조끼를 뜨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굵은 실을 뭐가 좋은지 아직 그런 실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직 못 떠봤거든요. 그냥 한국에 보면 막 실 굵은 거 막 그런 것도 있던데, 그때 그것도 예전에 김뜨개님 영상 보니까 그렇게 굵은 실로 김뜨개님은 가디건도 뜨고 그러셨던데, 그런 실로 두 줄 막 이렇게 잡아서 굵게 그런 걸로 조끼 뜨고 싶은데 한국에서 공수를 해와야 되나? 그런 건 굵으니까 금방 뜰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예전에 신랑이랑 마트를 갔는데, 이제 저희 동네 마트 말고 조금 더 이제 차 타고 가면 쇼핑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트가 하나가 있어요. 실이 되게 굵은 실이 있었어요. 12mm? 뭐 이 정도 되는 바늘로 굵게 뜨는 진짜 굵은 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부들부들한 실, 그거였는데, 일단 실이 굵으니까 제가 굵은 조끼를 뜨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실이 굵고 이게 실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되게 쌌어요. 그래서 그게 한 볼이 한 5유로? 5유로도 안 했던 것 같은데? 5유로 했나? 저는 그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볼인가 사왔어요. 그거를 사서 이제 딱 풀러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실 아세요? 실이 이렇게 긴 실이 아니고 얘가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에. 실 띠지에 보면 딱 이렇게 구불구불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는 뭔지 몰랐죠? 그래서 실을 이제 샀는데, 사서 풀러보니까 이렇게 실에 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실 하나 연결돼 있고,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막 그래서 그때는 못 쓰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못 쓰다가 이거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걸까 하고 찾아봤거든요. 그런 실이 있는 거예요. 손으로 고리를 거는 거더라고요. 아랫단에 있는 고리를 윗단에 있는 고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편물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엄청 굵은 바늘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쨌든 고리 사이에 끼워가지고 하는 그런 뜨개질이더라고요. 그냥 손가락으로만 하니까 재밌을 것 같고 해서 편물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금방 숭덩숭덩 진짜 금방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 편물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애기 방에 텐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깔아주고 그랬어요. 겨울에. 이제 그게 이제 단점이, 왜 스와치도 테두리를 안 하면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좀 말리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편물이. 그래서 그거 말고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리고 하나는 조끼를 만들어 보려고 고리를 다 풀러봤는데, 그 실이 얇은
띠? 얇은 띠에 실이 막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건가? 그래서 한쪽은 되게 이렇게 포슬포슬 이렇게 실이 있는데 밑에는 얇은 띠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조금 떠봤는데 그 얇은 띠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예뻐서 걔는 그냥 어디 있나? 걔 그냥 어디 구석에 있나 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얘가 그리고 실이 두꺼워서 그런지 이 실 한 볼 쓰는 게 되게 금방이네요. 지금 요만큼 떴거든요. 근데 실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으로 보면 진짜 몇 시간 안 뜨고 진행된 거 봐도 진짜 아직 몇 단 안 떴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한 볼을 다 써가고 있어요. 실이 굵어서 그런지 엄청 빨리 쓰네요. 프라이데이 티 뜰 때는 썬데이 푸틴가? 그 얇은 실로 떴는데 걔는 3mm 바늘로 뜨는 거거든요. 그거는 얇기도 하고 실도 되게 많이 감겨 있어요. 200 몇 미터인가 감겨 있거든요. 그리고 반팔이고 그래서 그런지 실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4볼 들어갔나 5볼 들어갔나 뭐 이런데 가격이 실 가격 하면 뭐 40유로? 좀 안 되나? 그럴 거예요. 이 샴페인 가디건은 굵은 실이라 그런지 실이 10볼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제가 실을 비싸게 사기도 했어요. 그 릴리꼼뚜라는 프랑스 사이트에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비싸게 팔더라고요. 제가 이 실 한 볼을 7.5유로인가? 7유로 넘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다른 사이트 판매하는 거 보니까 6.9유로에도 살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때 7.5유로 그 가격으로 주고 사서 총 금액이 틴실크 모헤어까지 해서 130유로가 넘었을 거예요. 한 15만원 될까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실이 비싸더라고요. 이게 소품이나 이제 수세미 같은 거 막 뜰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옷을 뜨다 보니까 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옷을 그냥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뜨는 게 재밌긴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거 두블 선데이 스와치 세탁하면서 보니까 냄새가 나요. 이 실에서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가 이렇게 실을 그냥 맡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그 물에 담그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때만 좀 그러고 다 마르고 나면 또 전혀 없어요. 프라이데이 티 뜨고 뜨면서도 그 실이 부드럽고 좋았거든요. 입으면서도 좋더라고요. 요 샴페인 가디건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쁘게 뜨고 싶은데 잘 맞게 예쁘게 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얘가 그 앞에 버튼 밴드가 무늬가 세로로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도 뿌띠니트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설명이 있겠죠? 근데 저 아이보리 티는 저거는 너무 막막하네요, 지금. 신랑이랑 애기랑 잘 놀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애기가 수영장을 처음 가보는 거라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곧 점심시간이 돼서 저는 뜨개 진행 상황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일상 이야기는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점심을 해야겠네요. 이제 물놀이 하고 오니까 또 엄청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따가 또 원래 익숙한 그 노란 조명 그걸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따 뵐게요. 노란 조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갔다 왔던 여행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주에 바캉스 시작하고 저희가 짧게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영상이 올라가는 날 저희가 2주 전에 여행을 다녀온 거네요. 그리고 영상 올라가는 날에는 저희가 라우젤이라는 다른 도시에 있을 거예요. 어쨌든 프랑스 서쪽에 몽생미셸이랑 생말로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바캉스 여름 여행을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였거든요. 제가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3년 전이네요. 여름 바캉스를 3년 전에 이탈리아로 갔다 오고, 그리고는 바캉스를 못 갔어요. 여행을 정말 오랜만에 간 거였어요. 2박 3일로 갔다 온 거거든요. 8월 초에. 늦게 예약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남은 자리 겨우 잡아가지고 예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갔던 거죠. 생각보다 도시가 너무 예뻐서 2박 3일 아쉽긴 했어요, 진짜. 첫날은 저희가 몽생미셸을 갔거든요. 저는 거기를 처음 가본 거고, 신랑은 거기 한 몇 번 갔었을 거예요. 한 3-4번 갔었을 거예요. 뭐 학교에서도 가고, 한국에서 친구들 오면 같이 가기도 하고, 제가 가고 싶어 하니까 또 갔죠. 그래서 어쨌든 쉬지 않고 가면 한 4시간 저희는 이제 가다가 이제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밥도 먹고 오후 1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거기가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바다에 이렇게 바위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섬에 수도원을 지은 거예요, 위에다가. 밀물 썰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뻘이에요, 뻘. 물이 빠지면 길이 열리고 물이 차면 길이 없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몽생미셸로 가는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물이 차건 빠지건 상관없이 그 다리로 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낮에 갔을 때 물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물이 찰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또 갔어요. 밤에는 야경 보러 또 갔는데 밤에도 물이 안 차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쪽에 물이 좀 말라가는지. 근데 또 그 뻘을 밟아보면 딱딱하진 않아요. 그 수도원 가까이는 좀 딱딱한데 중간쯤 이렇게 가면 뻘도 이렇게 밟으면 좀 들어가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물도 고여 있기는 고여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물이 차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갔었을 때는 낮이고 밤이고 다 물이 안 차더라고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다 생각을 못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직접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 수도원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더 크더라고요. 이거 있어요, 이거. 몽생미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간단한 설명 같은 거 있는 가이드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글 있어가지고 요거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몽생미셸이 708년에 성당을 세우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거 딱 맨 처음에 이 문장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708년이면 언제예요? 708년. 그 당시에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프랑스 건축물 같은 거 볼 때 성당 하나만 봐도 아무렇지 않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 끼쳐요, 진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테네 갔을 때도 아크로폴리스랑 이런 거 볼 때도 그때는 더하죠. 파리보다 훨씬 전이니까. 기원 전이잖아요, 거기는. 그런 꼭대기에 신전을 만든다는 게 그거 직접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몽생미셸을 보면서도 그 708년에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감이 없어요. 708년? 우리 지금 21년인가요? 지금 22년인가? 21년?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네. 708년에 지어지기 시작을 해서 수도원 밑으로 마을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그리고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도원이 해산이 되고 감옥으로 사용이 됐었대요. 감옥으로 쓰기에는 좀 아깝죠. 너무 아깝죠. 그러다가 사적 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가도 보면 정말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약간 아무래도 수도원이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조용할 것 같은 느낌의 회색빛이고 차가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입구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난쟁이 마을? 이런 곳에 온 느낌? 아기자기하고 너무 잘 꾸며져 있고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건물이나 이런 거는 다 그대로고 간판도 너무 예쁘고 아무튼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작고 귀엽고 길도 정말 좁아요. 그날 첫날 사람이 많았거든요. 셋째 날 갔을 때 사람 진짜 많았어요.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 몽생미셸 들어가는 버스가 있어요. 셔틀버스. 일반 자동차로는 못 들어가요. 셔틀버스를 타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이거 기다리다가는 1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걸어가니까 한 30분, 35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걸을만 했어요. 나올 때도 셔틀버스 대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걸어가자 하고서는 그냥 걸어갔네요. 근데 걸어가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걸어가면서 몽생미셸을 보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번 여행이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비도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흐렸어요. 그래서 계속 흐린 몽생미셸만 보다가 다행히 돌아오는 날 걸어 나올 때 이제 하늘이랑 구름이 좀 보여서 그때 정말 예쁜 몽생미셸을 봤죠. 근데 걸어 나오면서 몽생미셸의 뒤쪽에 있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하늘이랑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정말 마을도 되게 작고 그 몽생미셸 안에 있는 마을도 작긴 작지만 그 바깥쪽으로 마을이 1층짜리 낮은 건물들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마을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 몽생미셸만 보여요. 파리 건물이 낮아서 에펠탑이 우뚝 서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몽생미셸도 거기 아무것도 없어서 몽생미셸만 하나 딱 보여요. 그런 효과를 주려고 도시나 이런 거를 안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는 진짜 왜 파리도 그렇기도 한데 몽생미셸은 몇백 년, 한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것 같아요. 거기는. 마을 있는 초입길 거기는 좁은데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앞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또 유모차가 있었거든요. 들고 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셋째 날에 생각을 했어요. 오빠 우리 절로 가지 말고 어차피 마을은 돌아봤으니까 수도원으로 올라갈 거니까 수도원 쪽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자 해가지고 계단으로 막 올라갔죠. 애기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계단으로. 거기 계단이 진짜 많아요. 너무 잘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기특할 정도로 진짜 계단을 저보다도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도원 안에서도 다 계속 다 걸어 다니고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체력이 저보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도원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입장할 때 보니까 그거 검사하더라고요. 백신 맞은 증명서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그 증명서 내고 들어갔죠. 수도원은 뭐 얼마나 크겠어 했는데 수도원이 그 바위 위에다가 그거 진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거. 여기 보면 바위산이 있고 이 주위로 이렇게 수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제일 아래층, 여기가 중간, 여기가 제일 위층. 여기를 들어가 보면 되게 미로처럼 돼 있어요. 예배당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 기도하는 곳. 계단도 엄청 많고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런 곳에 되게 예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회랑이 있어요. 회랑.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칙칙하고 되게 회색 비치고 막 그랬는데
여기 안에 잔디밭이 있는 그런 회랑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에를 들어가 보고 싶기는 했었던 거예요. 그 공간은 원래는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종교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거기서 행렬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 너무 멋진 장소가 있었어요. 저는 무교여서 그런 거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 여기는 또 성당이 많으니까 이런 공간을 보다 보면은 기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생각보다 그 바위섬이랑 수도원이랑 커가지고 많이 못 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하니까 신랑이 골목길 이런 거 빼고는 제가 다 가본 거라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게 유명해요. 수플레 오믈렛. 계란 흰자 많이 해가지고 거품 내서 이렇게 부풀어서 오믈렛 만드는 거. 근데 저도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도 보고 그랬거든요. 이게 오믈렛 하나가 30몇 유로인가 그래요. 그게 그렇게 유명하대요, 거기가. 뭔가 만드는 방법이 다른가 봐요. 저도 안 먹어봐서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그날도 사람 엄청 많고 막 먹으려고 줄 기다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기다리고 먹을 생각은 없어서 그 셋째 날에 거기서 크랩 먹었어요. 크레프라 그러죠. 근데 불어로는 그냥 크랩이라 그러거든요. 해산물이 아니고 갸레뜨라 그러거든요. 갸레뜨 그거를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너무 많고 레스토랑에 자리 난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크랩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빠 이거라도 먹자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당연히 기다리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 딱 저희 자리가 있는 거예요. 크랩 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나왔죠. 그리고 그 몽생미셸 앞에 이제 거기가 바다잖아요. 뻘이거든요. 뻘. 거기가 위험한 뻘이 아니어서 애기랑 놀기 너무 좋았어요. 체크인 하러 가야 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뻘에서 많이 못 놀았거든요. 근데 애기도 느낌이 다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 만들고 던지고 막 손으로 계속 가지고 놀고 막 이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첫째 날 그렇게 몽생미셸 보고 숙소로 갔죠. 근데 저희가 숙소를 잡은 게 몽생미셸이랑 생말로 사이에다가 숙소를 잡았어요. 위치도 너무 좋았고 숙소가 너무 좋았어요. 매종으로 갔거든요. 전원주택이에요. 한국말로. 매종이 너무 괜찮은 게 있어서 이쪽으로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앞뒤로 정원 있고 제일 좋았던 게 주차장. 주차장에 그 세차하는 거. 그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아이들 놀 수 있게 그렇게 놀이 공간도 꾸며준 거예요. 애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그러고 매일매일 다른 거 집은 어디 있어? 그 퐁퐁 있잖아요. 타는 거. 그것도 있었고 그네 미끄럼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집이 더 좋아. 근데 좋더라고요. 좋은데 매종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집이 추워요. 나무로 되니까 계단 같은 것도 다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뭐 문도 삐그덕거리고 이제 첫째 날 저녁에는 정원에서 바베큐 해 먹고 바베큐 먹다가 또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먹고 들어오고 날씨가 그랬답니다. 지금 8월 중순이잖아요. 아직도 지금 날씨가 추워요. 토요일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지금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요. 날씨가. 이러다가 그냥 가을이 오는 거 아닌가 진짜. 그리고 요즘에 그 썸머 티셔츠 만든 것도 추워서 못 입고 있어요. 겉옷, 가디건 꼭 입어야 되고 그러네요. 그날 그렇게 바베큐 저녁에 먹고 애기 자는 시간이 있어서 밤에는 이동을 안 하거든요. 이동할 일이 없었죠. 근데 여행을 간 거고 막 몽생미셸 야경도 예쁘다고 막 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 애기 데리고 우리 가볼까 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얘는 잠들 거니까
그렇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10시 넘어서 도착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사람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낮보다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좀 보긴 했는데 야경이라 다 어두워가지고 많이 들어가 보진 못하고 가로등 켜진 몽생미셸 마을을 보니까 중세시대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옛날에도 이대로겠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조명도 여긴 다 주황색 조명이거든요. 가로등도 정말 이런 골목길에 막 마차가 다녔겠구나 이런 상상을 했죠. 그렇게 여행 첫날이 이제 끝나고 다음 날은 생말로로 넘어가서 너무너무 예쁜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생말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행 가시면 그 여행 기념품 어떤 거 사오세요? 자석 같은 거 많이 모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자석도 좀 모았는데 자석 말고도 저희는 퍼즐을 모아요. 마을이나 그런 곳에 이제 퍼즐이 있으면 그걸 또 사오고 여행했던 곳 그런 거를 퍼즐로 또 찾아요. 액자로 만들어 두거든요. 저희 안방에는 피렌체 퍼즐이 있어요. 그때 피렌체 어디서 샀지 그 퍼즐을? 무슨 뮤제 같은 거 보고 기념품 샵에서 퍼즐을 보고 사왔는데 가로로 긴 1000피스 그리고 여기 옆에는 그리스 산토리니 퍼즐이 있어요. 1000피스 근데 이거 진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테이블 한쪽에 이제 밀어놓고 막 거기서 계속 맞춘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신랑 퇴근해서 오면 한 2시간 동안 그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진짜 끝이 날까 싶었는데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퍼즐도 이제 요 뒤에 있고 이런 시리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게 3개가 있는데 그거는 예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조만간에 맞춰가지고 액자 해서 어디다 걸어두지? 이게 문제가 걸어둘 데가 없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리고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차에서 또 멀미를 하거든요. 저는 차를 타면 이렇게 고개가 밑으로 내려가면 멀미를 해요. 핸드폰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봐요. 고개를 밑으로 내리지를 못하거든요. 이번에 몽생미셸 갔을 때도 그렇고 가는 시간만 하면 한 4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라오셸은 한 5시간 반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뜨개를 시작하면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근데 그 시간을 뜨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뜨개를 이렇게 밑으로 하면 멀미를 하니까 이렇게 위로 들어서 이렇게 해봐야 되나? 아무튼 이번에는 한번 뜨개를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몽생미셸 갔을 때도 뜨개를 가지고 가긴 했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뜨개를 한 코도 못 떴어요.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여유 있게 다니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거 이제 좀 더 뜨고 정말 예뻤던 생말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